국민 여러분, 저 장병길 오늘 교양 예산에 대한 뜨거운 피와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예산에 흙먼지를 마시며 밑바닥부터 커온 진짜 예산 사람입니다. 1964년 예산에서 태어나 금호초, 예산중, 예산고를 졸업하며 이 땅의 산천초목을 놀이터 삼아 꿈을 키웠습니다. 저희 청춘은 화려한 책상이 아니라 치열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버스 안내원으로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목격했고, 에미콘 펌프카 기사로 온몸에 시멘트 가루를 뒤집었으며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손살에 치는 그 현장에서 저는 경영의 기본인 현장의 촉을 길렀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계획은 공상에 불과하고 땀 흘리지 않는 성과는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군수가 되면 무엇이 다른지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어도 절차상 문제없다는 말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경영은 다릅니다. 교영계에게 실패는 곧 생존의 위기이며 책임은 도망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저는 1999년 시공사 부대로 벼랑끝에 섰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경영계에 자존심을 걸고 직접 현장을 인수해 준공을 마쳤습니다. 저축은행 사토라는 파도 속에서도 저는 끝까지 버텨냈고 1919년 멈춰서는 호텔을 개장하며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사업가는 안 되는 일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행정가들이 법규와 규정을 따지며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보낼 때 저 장병길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어떻게 국민의 자산을 불릴 것인가 고민하고 즉시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자, 군수의 무서운 추진력입니다. 국민을 주주로, 공무원을 경영진으로, 군 의회를 이사회로,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행정의 관성을 뿌리째 뽑겠다는 저희 선언입니다. 지난해부터 군 전역을 누비며 확인한 예산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관리주의 벽은 여전히 높고 행정의 시계는 너무나 느립니다. 기업의 시계는 초 단위로 흐르는데 우리 군의 행정은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흉물이 되어버린 폐 건물들, 잡초만 무성한 유휴부지들. 저는 이것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업가 눈으로 보면 예산 곳곳은 노다지입니다. 남들이 방치진 흉물이라 부를 때 저는 그곳에서 청년들의 꿈이 담긴 황금알을 봅니다. 남들이 주인 없는 땅이라 부를 때 저는 그곳에서 전국의 자산이 몰려오는 수익의 거점을 봅니다. 이제 예산은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할 경영 전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예산 군정을 확실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저는 예산군이라는 거대 기업의 CEO로서 국민 주주님들께 확실한 복지를 배당하는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첫째, 권역별 부채 자산을 자본 자산으로 즉시 전환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방치된 폐 건물들을 경영지원 관점에서 과감히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비용을 쏟아붓는 행정이 아니라 민간 유치를 이끌어내 수익을 창출하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제를 레드카펫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업가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취임 100일 안에 완스톱 행정혁신센터를 가동하여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예산군에 가면 사업하기 편하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하여 기업의 자본과 청년의 열정이 예산으로 쏟아지게 하겠습니다. 셋째, 세금을 소비하는 행정에서 투자하는 경영으로 바꾸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쳐내고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분유주를 활용한 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일반 예산에만 의존하는 자립형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과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장병기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군소로 당선된다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과 청년들을 위한 복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절차를 거친 지역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지역 기업과 선한 이웃들이 기꺼이 동참하는 문화를 일구기에 가장 뜨거운 마중물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과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는 도시, 군수가 가장 먼저 헌신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군수의 특권은 내려놓고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은 더 크게 짊어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화려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지만 경영은 투박한 숫자로 성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정치꾼의 길을 절대 걷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하는 군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저는 버스 안내원부터 펌프카 기사 그리고 호텔 경영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쉽게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현장이 밑바닥에서 문제를 찾았고 위기의 순간마다 정면 돌파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저 장병길의 경영 감각을 믿어주십시오. 두 번의 부도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저희 강인한 추진력으로 예산의 위기를 대전환하겠습니다. 경영자는 오직 성과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집니다. 2030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전국의 관광객이 우리 군으로 몰려들어 국민 여러분들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활기찬 예산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장병기는 약속합니다. 행정이 못한 일 경영으로 해나겠습니다. 예산의 가치를 압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저 장병길과 함께 위대한 경영 혁신을 시작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정치로 첫 인터뷰라고 그런가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예. 무한정부신문의 황동환 기자입니다. 네.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기를 기회로 개전할 경영정을 자임하셨는데 진짜 예선의 위기의 순간에 좀 어떤 능력을 좀 발휘해야 하실지가 좀 기대가 궁금하기도 한데, 자, 그 전에 제가 거듭되는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아주 각오와 포부 여러 가지 비전들 이대로 정말 잘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화려한 발전이 이것만 보면 가슴 뛰는 그런 말씀이 드는데, 자, 이게 실현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확고한 민주공화정의 기반 위에 탄탄히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장병기 후보가 소속된 국민의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를 대혼란 속에 몰아넣거든요. 12.3 내란. 그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좀 밝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산군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게 결국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와 비슷한 또 위기 이런 국가적 그 반헌법적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그 참고로 내가 이거 말씀드리고 미네아폴리스 시장이 그 시민이 그 이민단속위원회 총결에 의해서 비무장 여성이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 미네아폴리스 시장이 그 이민단속위원 이 시에서 당장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우리가 예산 국민이 내가 뽑은 이 선출직 공무원 이 군수가 예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미네아폴리스 시장은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네아폴리스 시민들은 참 제대로 된 자치단체장을 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 정도는 좀 보여줘야 된다 아니냐. 기대해 보십시오. 아니면 만약에 그런 작년 12월 13년 사태 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 그대로 공무했을 경우에 예산군 공직자 1,0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그 군수가 리더가 거기에 복무할 때 복무한 순간 공무원들도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불법적인 상태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이와 비슷한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선 계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이 광주 사태처럼 네. 국민들에게 그 총을 겨눈다든지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을 저지한다든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 12.3 계엄령 이걸로 인해서 저희 당에서 저는 어떻게 현재 아직 군수가 당직적으로 당선이 안 됐지만 내부 등록을 좀 23일 하지 않습니까? 21일 날 하죠. 현재까지는 저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거는 계엄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당에서도 일단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 지도부의 방침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은 국방을 해야 됩니다. 절대 국민들에게 무기를 들고 쉽게 군복을 입은 상태로 국민들을 저지하면 그건 경찰이 해야 돼요. 네, 저는 그건 확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그 어떤 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그렇게 위에서 지시를 합니다. 쉽게 간단해요. 일단 내 가족, 내 형제, 네? 내 부모가 우선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산군에 계신 분들은 다 저희 가족이고 저희 형제고 어떻게 보면 저희 형님이고 동생들이고 다 하나의 가족 아닙니까? 일단 치리고 추구하는 거죠. 쉽게 해서 내 가정에 내 가정을 힘들게 하면서 쉽게 큰 집을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정치가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일단 우회를 쳐다봐야 된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국가 정책이고 뭐고 다 좋은 거는 저는 솔직히 제가 갖다가 우리 예산군에 필요하다면 비속어로 쓰면 다 빼와야 돼요. 좋은 거는. 근데 이렇게 불합리적인 거는 제가 나서서 우리 예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머니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가 아닙니다. 일단 모든 게 캐시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쉽게 해서 우리 예산에 계신 분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됩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드려요. 그게 최고 우선이지. 속된 말로 위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한다는 거에서 지금 군수가 당선되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군수로 당선이 된다 하면은 일단 최우선은 내 형제 부모들입니다. 그 시기로 따집니다. 그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서 위에서 불법적 연대를 명령이 내려올 때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아 그렇죠. 근데 왜냐?
쉽게 해서 우리 형제들이 다치는데 거기 가면 휘말리는데 그 쉽게 그거 아십니까? 양다리라고. 양다리에도 거쳐갖고 내 형제들은 난 치고 안전하게 보내야 된다. 대답이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이게 사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예. 예, 삼미디어뉴스 손상혁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 후보 예비 후보님 재산 등록 사항을 보니까 100억이 약간 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저 같으면 그 정도의 부가 있으면 편안하게 여생을 살 텐데 굳이 예수님처럼 가시밭길을 걸으시려고 하는 어떤 뚜렷한 뭐 뜻이 있습니까? 또 민감한 거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게 104억 200을 신고했습니다. 제 재산은 저희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게 군수에 출마하기 좀 솔직해서 생각도 없었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일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은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보면 너무 말씀들을 뭐 무겁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보면 지키지 않는 약속들을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좀 환멸을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들 쫓아다니며 많이 그 정치 현장에 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실망한 것도 많고요. 제 나이를 먹어서 정치를 조금 약간 당정은 국민의힘을 유지했지만 좀 정치랑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해에 있는데 뭐 선배님들이 두 번 오셔갖고서 두 번을 찾아서 그러더니 두 번 군수 한번 중요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저는 그것을 절대 안 합니다. 또 다시 말씀을 하시길래 형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정치를 합니까? 제가 행동을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치를 하려지 말고 예산을 돈을 기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답이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예산 국민을 주주로 공무원을 직원으로 돈 위에 이사회로 이게 삼박자가 우리 기업과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어느 정도 확신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모르고 예산에 대해서 정치에서 잘 모른다. 올라가서 한번 예산의 컨디션을 한번 봐라. 참 죄송합니다. 상황을 살펴봐라. 그래서 예산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예산 와서 보니까 아까 여기 뭐 선언문에 봤지만 너무 아프더라고요. 쉽게 해서 시내에 있는 우리 예산은 시내가 옛날에 농동거리 그리고 각 읍면의 상가들이 보니까 한 60% 이상이 슈퍼 형태고 예산 덕산, 신래원, 여기 시장, 요 중앙시, 여기 쉽게 해서 명동 여기 건정통 거리 여기 대형 건물들이 다 붙어나 서 있더라 이거든요. 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 부동산 업자라 호텔도 하면서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조사를 해봤어요. 아 이거 살릴 수 있겠구나. 그걸 또 시내를 댕겨봤어요. 그랬더니 또 건정통 여기 저쪽 그 시장에서 이렇게 오는 곳을 보니까 상가가 그냥 문을 닫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상가 안에다가 쓰레기 막 이게 집어 넣어놓고 막 말 그대로 상가가 쓰레기장이 됐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그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이 보니까 당진, 홍성, 아산보다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예산에 보니까 종합건설이 한 16개인가 17개 되고 전문이 10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소수 업체들은 이 수주 물량이 남아 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 나머지 다수의 업체들은 경영난이 힘들어서 어떤 데는 슈퍼까지 생각을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거는 한번 제가 왜냐하면 원래 건설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이 건설업계라는 게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과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제가 이것도 아니다. 진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는 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얼마든지 그 아주 부드러운 수식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좀 어떻게 보면 투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적으로 딱 봐도 경영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건 아니다. 뭐가 아프구나 우리 예산이. 진짜 아프구나. 선배님이 말씀하실 대로 기업가로도 한번 접근해보자 해서 엄청 떼댕기고 엄청 공부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선배님이 찾아갔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번 예산 모르겠지만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해온 거기 때문에 예산에 쉽게 해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뭐 복지 정책, 경제 정책 뭐 다 좋아요. 근데 결론은 그게 캐시거든요. 말들로만 정치인들처럼 막뭐 국가 예산 끌어오고 막 한다는데 전 그걸 못 믿어요. 그 국가 예산 신청했는데 솔직히 뭐가 문제 있어서 안 된다 하면 그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사업가들은 안 그래요. 기업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들 인수해서 막 정상화 시켜갖고 그걸 제가 평생 그 업을 했습니다. 호텔업을 하면서. 근데 이 우리 예산이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덕산원천 가봤습니다. 예전에 여기 계시지만 덕산원천 가면 서로 막 털막이 바글거렸잖아요. 지금 덕산원천에 보면은 토요일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다시 리조트를 뭐 한다고 뭐 지금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없는데 물고기가 없는데 이걸 그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웅덩이를 파야 물고기가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이 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들이라고 모든 게 제가 했을 때는 경제가 살고 너무 그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나 추후에 아마 기자회견할 때는 공약 사업을 내가 발표할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야 저 새끼 진짜 저거 돼 있는 놈이고 아 저 새끼 봐 희한한 놈이다. 저거 진짜 분수할 놈이다. 나는 확신 저 분명히 듭니다. 저희가 뭐 쉽게 해서 뭐 분수 뭐 정치인들처럼 뭐 그 수식어를 쓰는 게 아니라 좀 투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 저희가 아마 기회를 잡힐 겁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가 공약을 하는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야 저 새끼 진짜 해볼 만한 놈이다. 우리 예산 맡길 만한 놈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후보님 말씀 중에 지역 카르텔에 대한 그 내용을 살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그 혁신하기 위한 어떤 그 방안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지역 카르텔이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해갖고 그러는데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하세요. 카르텔이 다음에 하실 거면 다음에 하신다고 하시죠. 예. 이거 지금 오늘은 요 아까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출마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 주에 하면 다음에 할 때는 공약과 저희들이 조사한 거를 한번 말씀을 올릴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아픈데 제가 내 고향이 아픈데 여러분들도 아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 고향 예산이 아프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단지 여러 가지 사유, 여러 가지 컨디션으로 인해서 말씀을 못하는 것 뿐이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그걸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지금 국힘 그 예비 경선 상황에서 참 어지럽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공천 받기 위한 어떤 작업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럼 군수 공천을 받기 위한 어떤 타겟책 요거 말씀해 주세요. 타겟책. 지금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에서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군수 도전하는 게 제가 처음일 겁니다. 행정관리 출신들 정치가 되겠지. 이게 바로 저 자신이 이 군수에 도전한 장병길이 군수에 도전한 이 자체가 타겟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간단하게 다음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게 쉽게 해서 뭐냐면 치고 치초 치다라는 이 수식어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어가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이고 먼저 어떤 민재주할 때도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쓰리차가 있으면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몰려와요. 근데 놈들이 했던 거 뒤따라가고 놈들이 했던 거 벤치마킹 해오면은 쟤들 저거 눈을 비껴봤어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초로 물론 소형을 조그맣게 하는 분들 계시는데 최초 시니어 레지던스를 제가 우리 예산에 유치하겠습니다. 이 레지던스가 뭐냐고 뭐 말씀하시면 뭐하지만 이거 실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환하고 이해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서 최초이고 최고로 좋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 하나 놈들이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 위한 어떤 공간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너무 좀 이원화가 되고 뭐 산분화가 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일원화시킬 수 있는 저희 프로젝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제 감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대형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고 저놈아 군수한다면서 실현 가능하지 않는 거 그런 걸 얘기하고 나든지 아니면 진행을 안 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책칙을 받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저 새끼 나쁜 놈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공약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 뭐 그런 거라든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이번 군수 선거를 하면서 좀 정해놓은 뭐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도 있습니까? 뭐 한동안에 좀 설명이 됐습니다. 저게 바로 저희 그래도 말 구도를 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올바르고 투명하고 잘 쓰는 예산이 그립습니다. 딱 그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거 제 명함에도 하나 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기에 보면 부장님 다 함축돼 있지 않습니까?